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수원에서 살고 있고요. 오늘은 수원에서 인천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인천 갔다가 여기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어, 현재 저는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기초적인 사업의 비즈니스, 아메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바라보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어떤 일인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의 주관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리더님들의 강의들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보시면서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표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아메이가 어떤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만드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본 아메이 사업은 이 관점을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방식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우회원이고요. ESTP의 성향과 유산균 6번을 먹고 있습니다. 요새 거의 이렇게 거의 소개를 하고 있죠.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캐시플로우에 관련된 그 금융경제에 관련된 모임을 한 9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블로그나 뭐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지만 저의 본 직업은 역시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제 본 직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제가 또 다른 일을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제가 최근에 또 사업계획서나 다른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또 제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을 하나 더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뭐 예전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를 정말 올리온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결과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다면 저 역시도 당연히 그런 결과를 만드는 사업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더 많이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요즘 이제 트렌드로 나온 게 그 육각형 인간이라고 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2030 세대에서는 아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을 이 사람은 더 제대로 열심히 결과를 만들면서 하고 있네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다른 일을 하는 게 한눈을 팔고 다른 일을 하는 데 집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하나씩 더 늘려가는 것 자체가 아메이 비즈니스가 더 빛나게 만드는 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기 전에 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창업학 석사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뭔가 좀 돈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다라는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 28살에 이 스파키디아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사업자를 낸 거죠. 사업을 했다기보다는 이 사업자를 냈는데 이때 당시에는 물론 제가 말 그대로 그 뭐 사업가 마인드 전혀 없었죠.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사업을 하고 싶다에 그냥 그런 정도의 관심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잘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되지 않는 사업인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만난 것이 바로 이 캐시플로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는 금융경제 관련된 보드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빠 가나빠 책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죠.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가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뭔가 재테크 아니면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좀 더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부자빠 가난아빠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캐시플로우라는 보드 게임이 나와요.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든 보드 게임이 캐시플로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른 채로 이 모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서 참여해서 만난 분들이 제 스폰서를 만나게 돼요. 원래 알고 계시던 분들 전혀 아니고요. 그냥 모르고 있던 분들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으로 관심 있게 글을 쓰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 모임을 운영한다라고 해서 참여를 했던 게 2년이 돼가지고 벌써 시간 생각해보면 올해가 이제 10년 차예요. 제가 15년도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차가 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때 이 두 분을 만나게 돼서 그때는 두 분도 연애하고 있었고 저희도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도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두 분이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1년 후에 저희도 애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애를 키우다가 갑자기 둘째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후에 저희는 또 둘째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최근에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전쯤에 둘째 나왔거든요. 저희에게 한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80일 후에 저희도 한 2달 후쯤에 이제 둘째가 저희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그 변화의 과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쌓인 추억들이 정말 많은데 이 추억들이 이제는 정말 뭐라고 해야 돼? 점점 많이 쌓이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앞으로 쌓아갈 추억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알고 있던 연인, 뭐 알고 있는 형님 연인, 뭐 이런 느낌으로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정말 가깝고 누구보다도 소중한 인연이 돼 있는 사업이 이 아메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아메이 사업을 떠나서도 너무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고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두 분은 이미 저보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격차는 정말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인생의 격차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격차를 뭐 따라잡는 건 떠나서 조금 쫓아가고 내가 이분들의 삶의 방식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게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메이 사업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뭔가 하고 싶었었어요.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 윤우리더님이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한 5번만 들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메이에 대한 뭐 편견이나 그런 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몰랐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편견에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강의 듣는 건 뭐 어렵지 않지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듣다가 한 3번째 듣고 정말 신기한 게 이해를 해버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좀 해봐야겠다. 이게 내가 좀 승부를 볼 만한 일이겠다라고 우연찮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업 초창기 때는 마치 제가 이제 좀 똑똑해서 아니면 제가 조금 그 이해도가 빨라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갖고 있던 뭐 욕망이라고 해야 되죠? 아니면 뭐 큰 꿈은 아니고 얘는 욕망이라든지 좀 잘 살고 싶다라는 원하는 거 그리고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상황 뭐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다 겹쳐서 그 우연의 일치가 이 비즈니스가 좀 해볼 만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사업을 한 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캐시플로우 모임에 나가가지고 맨 처음 봤던 것이 바로 이 직업의 4분면이에요. 세상에 돈을 버는 방식이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가지 중에 제가 갖고 있던 그 돈을 버는 방식에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은 사실 2가지밖에 없었어요. 실제 세상에는 4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는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 4가지 사분면 중에 왼쪽에 2가지가 제가 알고 있는 돈을 버는 방식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 일을 하거나 그냥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뭔가 시간을 쓰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내가 똑같이 시간을 쓰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 누적이 된 걸로 인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오른쪽에 이 사업, 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고민의 시작이 이 캐시플로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결론이 그래 이 고민에 어느 정도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하는 건 또 그것보다 시간이 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스템적인 수입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쪽 사분면에서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캐시플로우 모임을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캐시플로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를 지금까지 모임을 한 9년차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9년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똑같이 돈을 버는 사분면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왼쪽의 2가지 방식으로만 돈을 벌거나 이 왼쪽의 사분면에서 열심히 움직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주변 사람들을 좀 곰곰이 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 세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지켜보다 보니까 어떤 제가 또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본인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 삶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업을 찾아가지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첫 직장을 끝까지 다니신 분들도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좀 있었지만 대부분 다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이직을 하시고 또다시 이직을 하시고 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첫 직장이나 두 번째 직장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그렇게 이직을 몇 번 하시다가 반드시 이 밑에 자영업이라고 하는 본인의 일에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 일에 도전을 해서 그 일이 잘 되는 거는 얘기를 하신 분,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내 일을 했었지라고 얘기하신 분들 중에 한 10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10분 중에 한 8, 9분은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때 처음엔 괜찮았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대부분. 처음에 시작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되게 괜찮았고 한때 좋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좋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으로 갔다가 한 번 더 다시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능력 있으신 분들은 본인 일을 하시다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직장으로 돌아가서 봉급을 받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사분면 분명히 네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의 인생에 적용되는 일들은 왼쪽에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실수로 이 캐시플로우라는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오른쪽 사분면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왼쪽 사분면에서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이 너무 안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른쪽 사분면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고 내가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 지식을 모르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데 내가 도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이 캐시플로우를 참여했던 게 20대였거든요. 이 좀 젊음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는 오른쪽 사분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른쪽으로 이 사업가하고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책을 이렇게 꾸준히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봉급생활자하고 자영업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이 투자가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데 과연 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로 버는 소득으로 투자가가 돼서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그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또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끔 회사를 이제 정리하고 전업 투자가로 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전업 투자가가 무슨 일 하시는지 아세요? 아침에 주식장이 열리고 끝날 때까지 주식장을 보고 있다가 주식장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주식 분석을 시작하다가 미국장을 보고요. 미국장을 보다가 미국장이 끝나는 새벽 시장까지 또 하고 잠깐 쪽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주식시장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투자가인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하는 행동은 투자죠. 하는 행동은. 근데 일을 하는 방식은 사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보다도 더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뭐 옳고 그르고 그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이제 주변 분들 많이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가가 돼가지고 이 사업가로서 시스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남은 돈 있으면 뭐해요? 투자에 넣어놓지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신기하게도 더 잘 버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보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내가 투자가가 되고 싶더라도 지금 당장 투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가가 돼가지고 이 사업적으로 캐시플로우 내가 일을 하든 일하지 않든 시스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구나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도 보고 실제로 돈을 버신 분들, 부자라고 보통 이해를 하죠. 이 부자인 분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또 막히죠. 왜냐하면 나는 사업이 뭔지 모르니까.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다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자율결정했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면은 위험하다,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왜 잘하던 거 때려치고 그런 걸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나요? 보통 후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진짜 사업가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진짜 사업가는 정말로 너의 일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이 자영업을 많이 그리고 한 10% 정도가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한다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 하는 게 10%예요. 4% 정도가 사업을 했을 때 이 자영업을 했을 때 잘 돼요. 그리고 한 1% 정도가 대박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5년 데이터잖아요. 그 이후에 5년이 되면 15%의 생존율을 갖고 있었죠. 15% 플러스 새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85%가 또 망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 자영업 시장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 한 10년 이상 된 가게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5% 이하 정도 될 거거든요. 100군데가 있으면 5군데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잘 되고 잘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야 직장보다 훨씬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인가? 이 자영업에서 85%가 망하는 경우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을 해가지고 되게 잘 되신 분들 있죠.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을 얘기해 볼게요. 백종원 대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백종원 대표가 다시 본인의 가게를 차려가지고 자영업을 하면 잘 될 확률이 높을까요? 뭐 안 될 확률이 높을까요?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죠. 왜 그럴까? 그럼 백종원의 인지도 때문에 잘 될까요? 인지도가 없이 아마 지금 갖고 있는 마인드나 지식을 갖고 해도 잘 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직장인 마인드로 자영업을 해요. 근데 이 자영업에서 잘 되신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질까요? 사업가 마인드로 자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영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어떤 마인드로 이 자영업을 시작을 하느냐가 누군가는 이 자영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가로 가고요. 누군가는 계속 자영업으로 머물러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자영업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망해가지고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가거나 그 마인드를 변하지 못한 채로 두 번째, 세 번째 망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마인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 부분인 거죠. 암에 있는 여러분들 어떤 사분면일까요? 아마 저희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 아메이 사업은 다 사업가의 사분면에 있다, 비즈니스 사분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로버트 키요사키 책에서도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 사분면처럼 사업을 할까? 이거는 한번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을 할 때요. 우리 아메이 사업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사업을 하면 뭐 예를 들면 10명이 시작하면 11명이 그만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왜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85%가 왜 없어질까? 그러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85%가 무너지면 자영업이 나쁜 거냐, 자영업이 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관점으로 보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왜 대부분이 그만두는가 이 관점으로 보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아메이 사업도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인 마인드로 시작을 합니다. 직장인처럼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물론 직장인처럼 그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 되신 중에 나는 아메이 사업을 직업이라고 여기고 직장인처럼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를 직장인처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 내가 일하는 시간을 누가 정해주지는 않지만 내 스스로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 집중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메이 사업은 B 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사실 직장인 마인드나 자영업자 마인드로만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저 역시도 그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메이 사업이 누군가 봤을 때 봉급 생활차처럼 보이면 그나마 나아요. 사실 봉급 생활차보다 더 별로인 걸로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들이 봤을 때 또는 남들이 봤을 때 자영업자처럼 하는 아메이는요
너무 힘들어 보이거나 너무 어려워 보인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바라보는 아메이 사업은요, 너무 괜찮은 사업이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이 마인드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만나고 이 비즈니스에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제가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이 사분면 그리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을 때, 이게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를 하는 게 단순히 사업을 해라, 부자가 되라, 도전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관점, 당신이 생각하는 마인드를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로버트 키요사키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이 보통 20권이 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책들 중에 다는 안 읽었고, 얼마 전에 세보니까 제가 한 17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럼 그 책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사실 정리를 다시 해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해라, 뭐 너 투자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요, 부자 마인드 갖고 가라, 너 사업가 마인드를 가져가라, 이 책을 공통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캐시플로우 모임을 계속 9년 동안 참여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조금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이 사업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요, 사업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업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가의 관점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사업가의 관점으로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기초적인 사업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 누군가는요 아직도 그냥 직장인의 마인드와 직장인의 관점으로 아메이 사업을 바라보려고 해요. 누군가는요 그냥 자영업자의 마인드로, 자영업자의 관점으로 아메이 사업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 사업의 주체로서 내가 내 사업을 만들어가는, 내 사업을 스스로 읽어나가는 관점에 있어서 이 아메이 사업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이 아메이 사업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가의 관점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1959년에 공동 창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공동 창업으로 시작을 해서 끝난 게 아니라요, 이 자녀분들도 공동으로 경영을 했고요. 공동 경영을 넘어서 3세 경영까지로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는요, 2세, 3세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 경영으로 가문과 가문이 함께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일으키거나 구설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이제 창업학에 관련된 부분을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알아볼 때 사실 두 가지의 가장 큰 의문점이 있었어요. 일단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공동 창업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공동 창업을 해가지고 이미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었기 때문에 첫 세대는 별로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자녀 세대로 넘어올 때 전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야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분이 동업을 시작해서 그 마음이 맞아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이게 자녀 세대로 넘어오면 이 처음에 만들었던 기업의 철학, 기업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되지 않을까? 자녀 세대들에서 희석이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전 이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제 첫 번째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런 문화가 더 강해지고 그런 그 철학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승이 되는 걸 보면서, 이 사업의 진짜 힘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창업자의 기업 이념, 그리고 창업자가 갖고 있는 이 철학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유지가 돼서 내려오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 뭐 아메이비스 진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내가 다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당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옆 가게랑 엄청 친하게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경쟁 상대로 여기고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되게 많을걸요. 근데 그걸 평생 동안 같이 한다라고 봤을 때, 그 가게의 동업자라고 봤을 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60년을 넘게, 65년 가까이 지금 만들어져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에게나 상관이 없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의 이념인 거죠.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꿈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꿈이 없더라도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정도의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이 사업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사업에도 관심이 없고 꿈도 없고 성공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 사업이 어려워, 잘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아메 사업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 옆에서 내 독자적인 사업으로 꿈을 꾸고 나도 성공을 원하는 데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만 보면서 내가 계속 기다리고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뭘 해야 되냐? 요거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이걸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업자의 관점에서 이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 내가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회사는요,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이름으로서, 기업의 이념으로서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르게 이 회사를 한 번쯤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조금 더 바뀌었어요. 헬스까지 들어갔어요. 이제는 건강까지도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메이 사업은요, 다른 사람들을 결국 돕고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될 수 있게끔 어떻게든 도와주는 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저희 스폰서님을 제가 만난 덕분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는데 삶을 살아오게 되면서 그 스폰서님의 도움, 스폰서님이 저한테 뭐 도움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도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거,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를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고, 놀랍게도 애가 태어나고 이사도 가고 더 제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저를 만난 사람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냥 스탠다드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기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들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찌질했는지, 얼마나 아무것도 없었는지를 제가 정말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맨 처음에 플래티넘 딱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여러 리더님들이 다 어쨌든 핀을 도전하고 플래티넘 도전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때 당시에 딱 김창란 리더님이 저한테 딱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볼 땐 플래티넘 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우현 리더였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나 내가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스스로 그거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게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 저는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아메이 사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봐도요, 아마 그냥 액티브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3만 명 정도로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회원은 100만 명이지만 그 3만 명이신 분들이 오늘 딱 한 명씩한테만 얘기를 했어도 몇 명한테 기회가 돌아갔죠? 3만 명한테 기회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을걸요. 소비라는 명목 하에, 그쵸? 전화요금, 자동차세, 자동차 비용, 할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필요해서 구매한 거, 아니면 최소한 오늘 한 끼도 안 드신 분 거의 안 계시죠? 뭐라도 사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비용을 가져가는 데 바쁘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바쁜 기업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그럼 이 기회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회사가 제공하느냐라고 하면,
100여 개 국가에서, 그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많은 직원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품들을 어떤 대표적인 물품들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물품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 바꿨어요. 이제 TI, 퀸 TI로 바꿨는데 제가 오늘 이 TI를 이제 선 주문을 했거든요. 선 주문을 했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3월 초에 저희 팀들 저희 집에 이렇게 다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을 건데 중요한 건 퀸을 반납했는데 얘가 지금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 지금 스폰서 집에 가서 퀸을 좀 잠깐 빌려와야 되냐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죠. 물품이 아니라 브랜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통 그냥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한 7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사이에 이제 생필품들이 유통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다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시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뉴트라이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뉴트라이트는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요거를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직접 그냥 얘기하는 것가 아니라 전 세계 통계 데이터를 하고 있는 그런 전문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뉴트라이트가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 비타민 무기질까지요. 비타민 무기질 세계 판매 1위 회사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어저께 제가 감사하게도 저희 그룹에서 이 헬스앤웰리스 앰버서더를 한국 아메이 전체 ABO들 중에 한 40명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그 40명 중에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 추천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어저께 본사 그 강남 아메이 본사에서 10시부터 17시까지 7시간 밥 먹는 1시간 빼고 한 6시간 정도 이제 가둬놓고 교육을 받았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첫 강의가 이 HM파마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죠. HM파마 이 지오셋 대표님하고 지오셋 대표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정말 그 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선도할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고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강의 들은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건강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한번 이제 강의를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한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투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양이 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샘플 데이터를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미국이 1조 투자해서 2만 4천 개 데이터를 모았대요. 이 2만 4천 개 데이터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등의 데이터가 7천 개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준 격차가 너무 나는 거죠. 미국이 2만 4천 개. 그래서 한국은 5천억 투자해가지고 정부에서 이 데이터를 모은 게 몇 년 동안 모은 게 4천 개 정도 데이터를 한국에서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HM파마가 한국 아메이하고 같이 손을 잡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한 1년 좀 지난 거 아시죠? 근데 그동안 몇 개 데이터가 모았냐면요. 3만 개가 모였습니다. 네.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데이터를 몇 년 동안 모았을 때 겨우 4천 개 데이터를 모았는데요. 이 HM파마가 아메이랑 손을 잡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3만 개의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이쪽 업계에서는 그 되게 말도 안 되게 너는 사기꾼이라고 거의 이거 사기 아니냐, 너 너무 치트키 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데이터의 격차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오는 책들 있잖아요. 그 분석 데이터가요. 외부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분석 데이터가 1세대라고 하면 저희 거는 3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세대조차도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기업 데이터들이.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회사만 1세대는 이미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일반적인 회사들은 아직 아이폰 4, 5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훨씬 더 고사양의 데이터들을 받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비하인드예요. 어제 강의 들었을 때 얘기 든 건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어떤 좋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좋은 일들을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하면 좀 더 큰 기업에서 뭘 하죠? 그 회사에 투자를 진행을 하죠.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진행해요? 어느 정도의 투자에 대한 지분을 받고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HM파마가 아직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이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각각의 장을 해가지고 맞춤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을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이 기술이요.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딱 한 회사가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딱 한 회사를 하고, 이 전 세계에서 두 군데 회사만 시도를 하고 시작을 했대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EHM 파마였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미국의 그 회사는 그걸 실현해내지 못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HM 파마만 실현을 해낸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HM 파마가 아무것도 없을 때 5년 전이에요. 지금 저희가 1년 정도 됐잖아요. 5년 전에 아메이가 이 HM 파마를 찾아가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5천만 원 겨우 투자받고 있을 때래요, 이 회사가. 근데 아메이가 3천만 원을 투자가 아니라 지분을 안 받고 그냥 기부했답니다, 이 회사에. 그냥 줬대요. 그냥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한번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런 느낌이죠. 그걸 통해서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 테스트나 임상실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기업의 이제 그 우리 기업에서는 엑셀러레이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가속을 밟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엑셀러레이팅이 돼가지고 이 HM 파마가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년 전에 꿈꿨던 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맞춤 장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최근에 이 HM 파마가 어디서 투자를 받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가 이름 혹시 아시나요? 셀트리온. 네, 최근에 셀트리온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투자를 받을 때 그 셀트리온 관계자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부를 해야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셀트리온 관계자분이 이 지오스 대표님한테 앞으로 제약회사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제약을 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뭐예요? 그 문제가 미리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제약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게 어제 강의에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메이가 HM파마랑 몇 년 계약했는지 아시나요? 아예 20년 독점 계약을 했어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이 기술을 아메이가 쓸 수 있게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아메이비스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극히 일부분인데도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요, 앞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 아메이잡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회사와 회원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품을 구매한다는 게 제 스폰서 저한테 소개를 해준 사람한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메이 매장 또는 아메이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그냥 구매를 하는 건데, 이 직거래로 인해서 점포가 없는 상태, 그리고 중간 유통 단계가 없죠. 제가 매장에서 직접 사니까 이 중간 유통 단계 줄여서 매출의 35%를 차등 지급해준다. 여기서 핵심은 차등 지급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 차등 지급은 먼저 한 사람한테 무조건 돈을 더 많이 주는 걸로 차등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먼저 한 것과 관계없이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더 잘한 사람이면 훨씬 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게끔 돌려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했는지에 관계없이 더 노력하고 더 잘한 사람들에게 차등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 아메이비즈가 저는 메리트가 있다, 이거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유통 과정들을 다 줄이는 거예요. 유통 과정 줄이니까 이 중간에서 유통이 들어올 만한 것들을 생산자가 우리 회원 소비자들한테 그냥 직거래를 통해서 원래 제품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을 우리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제공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의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이 세 가지 뭐냐? 첫 번째, 고객 만족 보증 제도입니다. 내가 제품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동안 반품이 가능하고요. 내가 35% 캐시백 중에 누군가는 3%를 받고요. 누군가는 21% 받고요. 누군가는 35%를 다 받아갑니다. 그런 왜냐하면 유통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캐시백을 받을 근데 중요한 건 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이런 제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의 기회를 할 수도 있고 이거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런 마인드 사업가의 마인드 이런 것들 어떤 거에 관심이 있든지 관계없겠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을 내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일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소비를 지출을 했다면 이 소비 지출이 아니라 이 소비가 내 매출로서 만들어지고 매출이 사업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요 매출 있죠. 이 매출이 뭐냐? 나 혼자 쓴 매출이 아니라요. 나로부터 시작된 회원 소비자들의 매출이 다 내 매출로 공동 매출로 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가지고 내 매출만 계속 캐시백을 주면 평생 부자가 되기 어렵겠죠, 당연히. 부자 되기 어렵겠죠. 근데 그게 어떤 일들이요? 일반적인 마트를 가는 일이 그거예요. 내가 쓴 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보상을 뭘 해줘요? 포인트 같은 느낌으로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동 매출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심플합니다. 제품을 써보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품하시면 돼요. 제품을 써봤는데 좋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돼요. 아, 나 좋으니까 혼자 쓰던지, 아, 나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쓰던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던지,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의 특징은요, 정보 전달을 하고요. 무점포 무자본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 판매하는 사업 아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정보 전달을 하다 보면 그 안에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판매를 잘 하시면 유리하기도 해요. 제가 잘하고 싶은 게 판매거든요. 잘 안 돼요. 근데 정보 전달은 제가 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파트타임 무엇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이 누구나에는 제가 이제 20대 후반 결혼하기 전에 총각으로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죠.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주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아메이 치약을 얘기했는데 10명을 찾아가면요, 10명이 자기 돈으로 치약을 사본 적이 없는 애들이었어요. 자취하면 치약을 살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집에서 갖고 와요. 안 삽니다, 치약. 절대 마트에서 안 사요. 집에 쌓여 있는 게 치약이기 때문에 집에서 갖고 와서 쓰죠. 도대체 치약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치약을 어떻게 하죠? 본인들이 사서 쓰죠. 그러니까 소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28살에 아메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이 맨 땅에 헤딩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이 사업은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맨 땅에 헤딩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마인드는 투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진짜 투자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업가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요? 사업가는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투자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용을 투자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아메이 사업 비용 투자하는 사업인가요? 비용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써봐야 되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매장을 차리거나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쓰는 제품들, 내가 안 써본 제품들 또는 내가 안 먹던 비타민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내가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다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돈도 없었어요. 중요한 건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투자를 결정했냐면 내 시간과 노력을 조금 더 투자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업하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좀 잘 되면.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 해가지고 플래티넘 되고 결혼했거든요. 그렇게 됐던 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진짜 잘 사고 싶었는데 이게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사업은 그 미성년자만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이 회원 가입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나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거는 누구나에서 시작을 하지만 누구나에서 누군가가 돼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알아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구구나. 이 정도까지는 돼야 이 사업을 조금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에서 누군가가 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행입니다. 이 요행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루 만에 부자, 한순간에 잘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제가 아메이가 요건 줄 알았어요. 하루 만에 부자가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잘 돼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게 하루 만에 부자가 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내 노력을 해서 이 노력만큼 들어오는 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노력만큼 아메이 소득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느냐라고 하면 처음에는요, 노력 대비 수익의 비율이 그만큼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아메이가.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결심을 하고 하루에 2시간씩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0일 동안 했어요. 그럼 60시간을 한 거죠. 그럼 60시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60만 원은 받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2시간씩 30일을 투자했는데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 몇십만 원이 안 돼요. 10만 원이 안 됐어요. 1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제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통장에 한 3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친구가,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나 2시간씩 30일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이 돈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 한 얘기가, 야 그럼 내가 다음 달에 5만 원을 줄 테니까 나한테 퇴근 후에 2시간씩 내 말 좀 들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방식이 된 거죠. 근데 그 60시간을 제가 투자했던 게 지금까지 그 비용이 들어오는 거라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알겠던 건 뭐냐면, 온전히 노력한 게 처음에는 노력한 만큼 들어오지 않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노력이 쌓이는 일이더라고요. 이 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노력이 증발이 되는 일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은 노력이 쌓이고 누적이 되니까 이 사업을 꾸준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노력이 배가가 되는구나.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 노력이 쌓이는 일도 생겨요. 왜? 저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노력도 저의 노력으로 같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죠. 물론 제가 느끼는 거는 저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저와 같이 사업을 하는 제 파트너분들이 만약에 10이라는 노력을 하면 제가 3이라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최소한 15, 20, 30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알게 됐죠. 하지만 그 노력들이 점점 배가가 되고 쌓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온전히 노력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온전히 노력을 했을 때 보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가를 지불했을 때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게 제가 변화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공에 대한 관점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장은요, 그냥 지속적으로 성장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업이 조금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이 성장이 되는 이 포인트가 언제인지 모를 때거든요. 내가 계속적으로 뭔가 하고 있고 난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에 대한 성장이 또는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을 당연시 여기게끔 되는 게 이 사업에서 조금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좀 나중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실제 성장은 어떤 임계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사실 전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급격하게 성장의 속도가 와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끝없이 성장을 할 것 같지만 사실 조금 성장했는데 다시 이 길을 겪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거에 반복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당연시 여기는 게 이 사업가의 관점이구나 라고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이 길을, 평탄한 길을 계속적으로 내가 하면서 겪고 있는 게 헛수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임계점을 맞이할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임계점을 맞이한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 임계점이 기대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럼 이거를 계속 쌓아가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만족 지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만족 지연을 내가 계속적으로 해 나갔을 때 이 임계점을 또 만날 수가 있구나. 또 만날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지루한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장이 없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다음 임계점을 만날 기대가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일들, 이런 마인드를 배우는 게 아메이 사업이었구나라고 저는 바라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꿈에 관련된 부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위에 쪽에 부자를 많이 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위에 쪽에 이 돈 많고 다른 것들이 부족한 부자가 된 경우에는 허탈함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꿈꾸게 되는 거는, 아, 이게 돈만 많은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인생에, 삶에 있어서 라이프 밸런스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 밸런스를 맞추고 밸런스에 대한 부분을 충족을 시키기 위한 일이 이 아메이 사업이 될 수 있구나.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밸런스가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배우고 꿈꿀 수 있는 것을 이곳에 와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통해서도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아직 보이지 않아, 아니면 그런 일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메이 사업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은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돕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꿈을,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꿈의 방향성을 조금, 그리고 꿈의 관점을 조금 바꿀 수 있구나. 이 세 가지가 변화가 됐을 때 이 사업을 바라보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려운 게 무엇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아메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메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나요?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가 어렵다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메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관점 자체가 조금 다른 거죠. 아메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메이는 어려울 게 없어. 아메이는 그냥 아메이인데 이게 왜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변화되는 걸 아메이에서 성공을 하는 나로 변화시키는 게 조금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어려운 거에서 조금 쉬워지는 관점으로 변화가 됐을 때, 또는 나의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 내가 그 그러니까 변화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이 내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그 필요성을 느낄 때부터가 저는 이 사업이 조금 재밌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치킨은 치킨 살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치킨 살쪄요? 아니죠. 치킨 살 안 찌고 살은 내가 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치킨 살 이렇게 많이 찌우잖아요. 치킨 살은 내가 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게 조금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아메이는 어려웠고 안 어렵고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가진 생각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렵다, 또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목표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알아보거나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쉽진 않겠다, 어렵다, 내가 목표에 지금 도전하고 있으면 그 목표 도전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 목표가 어려운 건지 내가 가진 생각이 어려운 건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알아볼 때도 누군가는 이거 좋은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알아본 사람이랑 좋으니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랑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가들은요 이게 쉽다 어렵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가들은요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판단하고요, 이게 좋은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요. 어렵냐 어렵지 않느냐는 사업가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알아보기라도 해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이 자세와 태도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변화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 변화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 이 사업을 알아볼 때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자세 태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 사업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뭐 맨날 지각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알아본다고 얘기는 했는데 내가 왔다 안 왔다 이런다든지, 아니면 와서도 맨날 핸드폰 보면서 사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런다든지,
비전을 볼 수가 없죠. 당연히 변화가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자세와 태도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알아보는 사람이라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요, 이 돈을 벌게 해주는 커뮤니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누군가는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만들기 어려운데 여기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캐시플로우 모임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임들, 제가 이거 막 오랫동안 한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저번 달, 저저번 달 딱 2달 동안 운영한 사진들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네, 그 사업이라는 게 아메이 사업이기도 하고 아메이 사업이 아니기도 해요. 여기서 전 뭘 하냐면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알리는 게 아니라요, 사업을 하고 있는 저를 알립니다. 저를 알려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메이 사업의 매력을 느끼는 건 나중 문제고요. 저에 대한, 저희 팀에 대한, 저희 커뮤니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이 아메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사업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요거랑 연계해서 저희는 이렇게 북 미팅을 운영을 합니다. 책을 매주 읽어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미팅 하잖아요. 자, 9시에 미팅 사업 설명 끝나죠. 저희는 9시 반부터 또 11시까지 북 미팅을 해요. 네, 그렇게 매주 그리고 저는 일요일 밤에 북 미팅을 또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북 미팅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여러분, 책을 읽는 거에 되게 중요성은요, 책을 읽으면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의 생각이 만약에 변해요. 만약에 변하기 어렵겠지만, 그럼 누구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저로 인해서 변하죠. 그러면 스스로 변화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변화가 안 되는 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잖아요. 그럼 누가 변해요? 스스로 변해요. 저희가 얘기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는 분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북미팅 조금 더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책을 안 읽는 분들은 후원을 거의 안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읽어야지만. 왜냐하면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이 사업의 비전 본다고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은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나는 어떤 관점으로 아메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을까? 또 반대로 사람들이 보는 아메이, 근데 사람들이 보는 그냥 아메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내가 하는 아메이는 뭘 하는 일인가? 누군가가 봤을 때 내가 하는 아메이가 맨날 물건 갖고 다니면서 물건 소개해주고 사업을 막 파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내 팀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물건 갖고 다니고 물건을 파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아주 일부분이고, 내가 진짜로 사업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책도 읽고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내 삶이 점점 나아지고 계속적으로 지식적인 부분들로 늘어나는데, 그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도 늘어나고 더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아메이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아메이 사업이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을 통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일이구나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더 이 사업에 집중하고 올바르게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 항상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업은 올바르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관점으로서 아메이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 말고 이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멋진 강연을 하는 게 제 꿈이고요. 존경받는 사람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고, 제 삶의 사명이 있어요. 제 삶의 사명.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바로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명문 가문 만드는 거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명문 가문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자본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사람 관계는 인간관계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가 마인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과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습관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문화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대에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 문화자본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문화자본. 저는요, 나중에 부자가 돼도 아마 순댓국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지금도 좋아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뭐 되게 비싼 한 끼에 막 50만 원짜리 이런 게 익숙하진 않 나중에 익숙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 자녀, 물론 순댓국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익숙하고 어떤 게 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관련된 부분이죠. 뭐 호캉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근데 제 대해서는 이런 초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자녀 대해서는 이런 거를 좀 정립을 해가지고 좀 시스템화를 좀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손주 정도가 됐을 때 제 손주는 태어날 때부터 호캉스가 아주 익숙하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도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가 익숙하고, 전 세계를 다니는 게 익숙하고, 이런 아이로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이 명문가는요 3대 프로젝트입니다. 3대 프로젝트. 그래서 제 삶이 끝날 때 저는 이 명문가에 초석을 만들고 가는 게 꿈이에요. 제가 이거를 아까 그 캐시플로우 오신 분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제가 이걸 얘기했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신 저희 스폰서님의 비즈니스를 보면서 제가 꿈꾸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꿈입니다. 저는 이번 회계연도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어요. 마카오 도전하고 있고요. 푸꾸 도전하고 있고,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의 문제없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핀을 도전을 합니다.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좋은 일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물론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발생했죠, 당연히.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이게 내가 이 사업을 성장해 나가고 잘 해 나간다는 얘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조금 이기적인 나에서 좀 덜 이기적인 나로서 변화시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사업가라는 것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구나. 내가 잘 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일이구나라는 부분들을 하나씩 요즘 깨달으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견도 정말 열심히 도전해가지고 내년 회견연도에 사파이어 에메랄드 가는 거, 이번 회견대회 전 사파이어 Q 이상으로 해가지고 마감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보석핀이 되고 그 이상으로서 좀 더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둘 다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안정화돼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실 지금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려면 지금 삶이 조금은 어긋나고 깨지시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깨지는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삶으로 실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믿어보시고, 그리고 그 도구로서 이 아메이 사업이 정말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업을 당장 결정하진 않으시더라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조금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